자, 쿠로사키 나루미 씨는요, 9월에 이 프랑스에 유학을 가기 전 입학한 후로는요, 모든 수업에 결석 한 번 없이 올 출석을 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12월 5일부터 출석을 하지 않은 거야. 모든 수업에. 자, 그래서 댄스 수업도 나오지 않고 수업도 안 나오고 학교 수업도 안 나오니까 같이 그 츠쿠바 대학에서 같이 이 대학교로 유학 온 친구가 너무 의심스러운 거야. 왜 안 오지? 얘가 학교 안 나올 애가 아닌데 이상하다라고 해서 처음에는 기숙사 관리인과 함께 이 쿠로사키 씨의 방에 들어가 봤대요. 그런데 방에 아무도 없는 거지. 그러고 나서 쭉 연락이 안 되는 거야. 뭐 핸드폰 문자를 보내도 그리고 경찰에 결국 신고를 하게 된 겁니다. 자, 현지 경찰은요, 이 쿠로사키 나루미 씨가 스스로 연락을 끊었을 거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라고 뭔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사건이다라고 생각하고 수사를 개시하게 됩니다. 자, 쿠로사키 씨가 실종된 12월 4일 마지막으로 확인된 댄스 교실, 그다음에 레스토랑, 그리고 나서 사라진 그녀. 나머지는 바로 칠레 국적의 전 남자친구였던 니콜라스 세페다를 용의자로 단정 짓게 됩니다. 자, 그런데 너무 이상하죠? 그녀가 실종된 뒤에 사흘 만에 7일날 그는 열차를 타고 프랑스로 출국해요. 근데 이 출국 후에 프랑스에서 그대로 칠레로 들어온 게 아니야. 이 금수저가 어떻게 돌아온 줄 알아? 기차를 타고 스위스의 제네바, 그리고 다시 스페인의 마드리드로 이동해서 그 다음에 칠레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되게 여러 군데를 들렸다가 칠레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아마 자신의 동선이나 발자국을 모르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이동 그런 귀국 방법을 좀 뭔가 좀 이렇게 뒤죽박죽한 게 아닌가. 그리고 단 일주였던 프랑스에 있는 동안에 쿠로사키 씨가 식사를 하고 갑자기 쿠로사키 씨는 실종이 돼버리고 그녀가 실종된 지 사흘 만에 칠레로 귀국했어. 너무 이상하잖아. 그렇게 너무너무 절절절절 사랑해서 갔는데 그녀가 실종됐으면 어떻게 해서든 그녀를 찾으려고 난리 법석을 떨어야 정상인 건데 갑자기 그녀가 실종됐는데 I don't know. 그리고 갑자기 칠레로 귀국한 거야. 그것도 너무 이상한 귀국 방법으로. 자, 그리고 같은 달일 26일 날 결국 그는 국제 수배가 됩니다. 자, 프랑스에 거주하고 있는 저널리스트 히로우카 유지 씨가 그 당시 에티엔느라는 그 검사가 있었는데 칠레 사법 당국에 굉장히 상세하게 적혀 있는 그들의 관계나 그들의 동선이나 이런 것들 수사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전해왔습니다. 자, 그 보고서에 따르면 이 세페다는요, 이 쿠로사키 씨를 칠레로 초대해서 부모님께 소개하고 결혼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녀를 설득하러 프랑스에 간 걸로 보여진다는 보고서가 있었대요. 자, 쿠로사키 씨는요, 사실 세페다의 관계와 너무 조금 불편했어. 왜냐면 그녀는 그와 헤어지고 싶었거든. 집착스럽고 나를 너무 속박하려고 들고 질투심도 심하고 자신의 SNS를 그가 맘대로 다 삭제해버리고 모든 남자와의 관계를 다 끊어버리려고 하고, 그래서 그렇게 프랑스까지 유학을 왔는데 이 프랑스까지 따라온 거야. 얼마나 싫겠니? 자, 그래서 그녀는 이제 공부를 하면서 소문으로는 새로운 남자친구 썸남이 생긴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둘 중에 한 명일 것이다라고 알려졌는데 사실 아니라는 말이 더 높기는 해요. 혹시 몰라서 제가 남성분들의 얼굴을 모자이크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녀는요, 2016년 8월 츠쿠바 대학에서 1년 유학 경험이 있었던 아르튀르라는 젊은 남성과 친하게 지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검찰은요, 2016년 8월 28일부터 10월 8일까지 그래서 이 세페다와 그녀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검색을 했는데 거의 980개의 문자 메시지였다고 해요. 그 전 남자친구와 그녀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가 거의 1000개의 문자 메시지였죠. 자, 쿠로사키 씨의 남자친구가 그러니까 썸남이었던 이 아르취라는 그 남성의 존재가 이 세페다를 굉장히 초조하게 만들었던 걸로 밝혀졌어요. 예를 들어 이 쿠로사키 씨가 이 세페다에게 너 때문에 나 공부 제대로 못하겠어. 네가 내 유학생활 다 망쳤어. 제발 그만해라고 그를 뭔가 비난하는 문자를 보내면 그때마다 이 세페다가 그녀에게 뭐라고 했냐면 너 우리가 구축해놓은 모든 것들이 너의 거짓말로 의해서 파괴되어 가는 것을 보는 게 난 너무 슬퍼. 라면서 그녀에게 그런 문자를 냈대요. 라인이나 페이스북.
그러면서 이 페이스북에서 그녀가 자기 친구들과 찍은 사진을 이렇게 올릴 수 있잖아. 내 친구인데, 내 사생활인데. 그리고 난 얘랑 헤어졌는데. 그런데 그가 그 라인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야, 너한테 약속 하나 받고 싶은 게 있는데, 너 라인이랑 페이스북에서 그 남자 3명 있지. 나랑 그 새끼들 사진 지운다고 나랑 약속해줘. 라는 답신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 밖에도 이 쿠로사키 씨가 그녀가 이제 그녀도 너무 짜증날 거 아니야. 아니 네가 뭔데? 맞잖아, 헤어졌는데. 그러면서 이 세페다에게 아니 나는 아르치를 사진을 삭제하는 일은 절대 없을 거야 라면서 답장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 세페다가 뭐라고 했냐면 아니 난 널 사랑해. 난 너와 결혼하고 싶어. 그리고 나는 너랑 집과 나의 가족을 만들고 싶어. 사랑해. 라면서 이런 되게 엉뚱한 대답을 했대요. 난 삭제하는 일 없을 거야 했더니 난 너를 사랑해. 난 너와 집과 가정을 만들고 싶고 너와 결혼하고 싶어. 막 이러면서 이런 계속 집착적인 문자를 보냈다고 해요. 그러다가 안 됐는지 그는 협박성 메일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자, 이거는 바로 그가 그녀에게 보낸 건지 아니면은 뭐 누구에게 말하고 싶었던 건지 모르겠는데 이런 영상을 하나 올려요. 협박성 비디오인 거죠. 자, 칠레에서도 손가락 3개 꼽힐 만큼 정상급 대학에 스카이 대학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었고 집도 금수저에다가 누가 봐도 너무너무 성격이 좋은 사람이었고 흠잡을 게 없는 사람이라 그랬어. 자, 그런데 지금까지 보도를 봤을 때 그의 계획성, 냉정함 이 모든 것들이 아마 그가 굉장히 똑똑했기 때문에 완전 완벽한 완전 범죄의 범인상이 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말도 있어요. 그가 2016년 9월에 공개한 것으로 보이는 범행을 암시하는 성명 동영상에 관심이 썰리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의 자막이 공개되었는데 제가 그 내용을 전부 다 이걸 보여드리면은 너무 좀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제가 잠깐 짧은 그 정말 중요한 메인 이야기만 잘라서 가져갔습니다. 함께 보실게요. Narumi did some bad things which are costing her to follow some conditions in order to keep this relationship. She needs to build trust and she needs to pay a little cost of what she did. 너무 무섭지 않아? 이 영상만 봐도? 제가 전문을 읽어드릴게요. 이 남자애가 뭐라고 했는지. 야, 이 영상은 저의 성명을 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최근에 나루미가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저희 관계 유지를 위해서 몇 가지 조건을 만들었어요. 소리답게 그거 말인데 나는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믿고 있어. 그런 조건 따위 없이 살아가는 방법을 말이야. 서로를 믿고 솔직하게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그게 좋을 것 같으니까. 성명서에 관해서 그 조건 중 몇 가지는 그녀가 프랑스에 머무는 동안 계속 적용이 되었어. 또 몇 가지는 영원히 적용되는 거야. 아, 성명은 이거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 아, 세메와구레네. 그 번역되어 있는 거야. 성명은 이거야. 만약에 나루미가 우리의 조건을 2주 안에 지킨다면, 그러니까 지금부터 2주 안에, 오늘은 7일 수요일, 그녀가 조건을 지킨다면 아무 영향 없이 모든 조건들을 없는 걸로 할게. 9월 21일까지 그 조건을 지키면 용서해 주겠다. 뭐 이런 이야기죠. 이 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 아, 그러니까 9월 21일까지네. 9월 21일까지 조건을 지킨다면 너와 나의 모든 조건들, 모든 약속들은 없던 걸로 할게. 나도 이런 식으로까지 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저 뭔가 조건에 따르는 그런 채로 있는 여자친구는 나도 원치 않아. 근데 동시에 그녀는 나와의 신뢰 관계를 한 번 더 쌓아야 해. 너는 자신이 한 일에 대한 약간의 대가를 치를 필요가 있어. 그렇게 생각해. 난 그렇게 생각해. 칠레팔레 나가서 그녀를 좋아하는 녀석과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맞아. 2주 동안.
이런 영상이 남겨요. 이런 동영상을 그녀한테 보내. 뭐 어딘가 업로드를 해. 그러면서 너는 나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네가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너는 그럴 정도의 대가를 치러야 해. 뭐 이런 말을 해. 아 지가 뭔데? 헤어졌는데 맞잖아. 웃기잖아. 그래서 네가 또 그녀가 칠레 팔레만 나와가지고 이 남자 만나고 저 남자 만나고 막 이런 거. 그러니까 너와 나의 신뢰를 다시 쌓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조건을 몇 가지 지킨 게 있었지. 그 조건은 막 뭐 어디 언제 며칠까지 지켜야 돼. 막 이런 또라이 같은 짓을 한 거야. 이미 헤어졌는데. 자, 아마도 이 동영상으로 다시는 또다시 자신과 사귀려고 하지 않았던 이 쿠로사키 씨에 대해서 이 니콜라스 세페다가 일방적으로 앙심을 품고 점점점 스토커화가 되어간 것으로 보여져요. 자, 이 두 명이 레스토랑에서 식사했다고 하는 곳까지 이 쿠로사키 나루미 씨의 우리가 동선을 알 수 있었어요. 자, 그 후에 행방불명되었고 모두 이 니콜라스 세페다의 행동이 미심쩍어서 그를 용의자로 선택했죠. 자, 기숙사 방범 카메라에 니콜라스 세페다의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기숙사로 들어가는 모습, 나오는 모습은 찍혀 있지 않았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기숙사에서 뭐가 발견됩니다. 자, 바로 기숙사 문에서 밝혀진 피입니다. 혈흔이에요. 자, 그 보도에 의하면 12월 15일경에 기숙사 학생은 비상구 부근에 이 콘크리트 바닥에서 2-3cm 정도의 핏자국이 흩어져 있는 것을 목격했어요. 그리고 자동차를 급발진시킨 것 같은 타이어 자국이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자, 12월 4일 밤 11시경 기숙사의 CCTV에는 니콜라스 세페다에 보이는 그 남자와 쿠로사키 나루미 씨의 모습이 뚜렷하게 찍혀 있었고 나오는 모습은 찍혀 있지 않았는데 그 후에 갑자기 핏자국과 급발진시킨 타이어 자국이 발견된 거야. 오마이갓. 자, 그리고 나서 세페다의 행동이 이상해요. 어떻게 했냐? 바로 홈센터 이런 마트에 가게 돼요. 세페다는 2016년 11월 31일부터 12월 7일까지 차량과 휴대전화를 빌려요. 그리고 부잔슨으로부터 80km 정도 떨어진 이 쇼핑몰에서 뭐를 사냐? 쓰레기 봉투, 세제 이런 것들을 구입해요. 그리고 전동공구까지 구입해요. 뭐를 자르기 위한 거겠죠? 자, 그리고 나서 어디를 가냐? 주유소. 자, 그리고 쇼핑몰에서 그가 구입한 거는 5리터 정도의 가연성 제품, 연료를 구입을 해요. 그리고 나서 주유소로 갔다고 합니다. 또 그가 차를 렌트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반납된 이 렌트카가 너무 지저분했던 거야. 뭔가 마치 숲속에 갔다 온 것처럼 그 타이어나 그 차에 흙 같은 게 많이 묻어 있었다고 해요. 자, 가솔린 주유소도 들렸는데요. 이때 용의자가 살인에 사용했던 공구류들을 또 여기에 뭐 없었던 건지 여기에서 또 뭔가 구입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여기는 어디냐? 홈센터에서 5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는 주유소였어요. 자, 프랑스 경찰에서는요, 이 쿠로사키 나루미 씨의 수사를 정식적으로 개시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니콜라스의 용의자 발걸음 동선을 막 이렇게 추적을 하다가 이 렌터카 회사에서 그가 다녀왔던 것으로 보이는 GPS를 추적을 해요. 그런데 부잔슨으로부터 차로 대략 1시간 정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쇼노몰이라고 쇼의 숲이라는 곳이 있대요. 이게 얼만큼 넓으냐면 21,000헥타르의 산림이래요. 엄청 넓죠. 이거 지금 잘라온 건데도 불구하고 21,000헥타르의 산림이야. 자, 숲으로 갔어. 물론 차에도 그 증거가 남아있어. 왜냐면 막 흙이나 막 어디 숲에 갔다 온 것 같이 지저분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가 여기다가 그녀를 묻었다고 치자. 그런데 여러분 봐봐. 21,000헥타르에 달하는 이 광대한 산림에서 그녀의 시신을 어떻게 찾을 거야? 그가 자백하지 않는 이상. 그래가지고 훈련된 개나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사람들을 다 여기를 해가지고 막 조사를 시작했어. 하지만 시체와 증거가 결국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수사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죠. 자, 당국에서 나온 신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보고서를 봤을 때 이 쿠로사키 씨의 실종 시의 상황이나 그리고 세페다의 행동이 명기되어 있었어요. 그 보고서에.
자, 쿠로사키 씨가 행방불명이 된 직후 12월 5일부터 12일에 거쳐 세페다는 너무 소름 끼치는 게 그녀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위장을 했어요. 위장 공작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어요. 자, 12월 5일에는요, 쿠로사키 씨의 몸을 염려했던 그 썸남 있죠. 썸남 그 아르티르라는 그 남성. 그 남성에게 문자가 송신됐다고 해요. 쿠로사키 씨의 휴대번호로. 뭐라고 왔냐? 넌 나에게 너무 많은 압력을 가했어. 넌 나에게 너무 많은 프레셔를 줬어. 라는 굉장히 의미불명의 문자를 받았다고 해요. 그녀의 번호로부터. 뜬금없이. 자, 그리고 쿠로사키 씨의 가족에게도 아르치르가 문자를 수신한 것과 같은 시기에 쿠로사키 씨의 문자를 받았다고 해요. 가족들도. 뭐라고 왔냐? 나에게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겼어. 나 지금 혼자서 외출해. 이런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겼어. 그리고 그녀가 실종됐어. 라고 했을 때 그녀에게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문자가 왔어. 라고 하면 사람들은 그녀의 썸남이었던 아르티르를 조사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거기다가 이 세페다가 일본인 친구한테 이렇게 물어봤대. 이 영문 말투, 그니까 일본 여자 말투를 번역하도록 부탁했대. 영어로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걸 여자 말투로 어떻게 말해? 궁금해서 라면서. 그래서 그 일본인 친구는 아무 의심 없이 그에게 이런 질문을 하지? 그래서 그냥 이렇게 보냈고 알려줬고 그 문자 그대로 그냥 가족에게 송신을 하게 된 거죠. 너무 이상하지. 자, 니콜라스 세페다 용의자는요, 부잔손에서 서쪽으로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프랑스 국내에 있는 호텔을 전전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12월 7일 프랑스를 출국해서 스위스 제네바, 스페인 마드리드, 그리고 12월 13일 칠레로 귀국을 해요. 자, 니콜라스 용의자가 뭔가 도망가고 있는 듯한 동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당당하게 크레딧 카드를 몇 차례 사용합니다. 그리고 크로사키 나루미 씨와 함께 있었던 레스토랑에서 식사비나 그다음에 뭐 주유소 가솔린값 그리고 쇼핑몰 등에서도 카드를 지불하고 뭐 그런 족적이 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거와 만난 적이 있는 그 스페인 그 파리 주유소 있죠. 주유소 점원의 인터뷰가 있어서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함께 보실게요. 자, 경찰 용의자가 12월 3일에 왔을 때 영상이 있는지 물었다고 해요. 그래서 크레딧 카드를 쓸 수 없어서 주유를 아마 못했던 것 같다라고 밝혀졌습니다. J'ai compris, ils le suivent Ouais. grâce à ses actions bancaires en fait. Donc il a certainement dû mettre là. 자, 뭐 그가 크레딧 카드를 사용하려고 했었는데 없었다. 근데 그 여자가 이제 막 추적을 하는 거, 추리를 하는 거지. 아마 크레딧 카드를 사용해가지고 자기가 멀리 왔다는 무언가를 뭐 좀 밝히려고. 그래서 크레딧 카드를 사용을 하려고 했었던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자, 그는 결국에는 칠레로 갔어. 그리고 뭔가 어딘가에 은신하고 있었겠지. 자, 프랑스 수사 당국이 여성에 대한 수사를 종료를 했어요. 그 당시에 몇 년 전 일이에요. 그래서 JNN 취재로 밝혀졌어요. 프랑스 당국이 더 이상 그 여성에 대한 수색을 그만하겠다. 그러니까 현재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를 데이터를 토대로 계속 그 당시 봄부터 수색을 계속해왔지만 새로운 증거는 더 이상 발견되지 않았어. 그래서 프랑스 수사 당국은요, JNN의 취재에 대해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라면서 10월 말 압수수색을 끝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칠레의 최고 재판소에서 세페다 용의자의 신병 인도 등을 요청했어요. 제발 데리고 오게 해달라. 그런데 그의 범행을 직접적으로 증명할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도 있었고 칠레 측에 요청한 것에 대한 칠레 측이 응할 전망이 당시에는 보이지 않았었다고 해요. 한편 2017년 2월 칠레 대법원은요, 니콜라스 세페다의 출두 명령을 내긴 했대요. 하지만 니콜라스 세페다는요,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내가 가야 돼요? 나는 저 결백해요. 라면서 결백을 호소하고 담당 변호사는 취재진이나 사람들에게 그는 혐의를 우리 그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피고를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라면서 자기네들 잘못이 없다라는 말만 계속해서 했다고 합니다. 자, 그가 어디 잠복하고 있었던 칠레는요, 굉장히 모든 행동들이 되게 소극적이었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가 살인범일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증거들이 그를 살인범위로 찍고 있는데도 글쎄요, 막 이런 행동. 그리고 살인범을 놓아둔 채 되게 칠레 측에선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해요. 자, 그대로 칠레로 귀국한 그가 뭐를 했을 것 같아요? 그는요, 자신이 재학 중이었던 대학에서 12월 21일까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수업을 받고 있었대요. 자, 그러다가 니콜라스 세페다가 이제 국제적으로 이제 수배가 됐죠. 그러놓고서 갑자기 그가 어디에 숨어버려. 하지만 그때까지 니콜라스는 계속 칠레에 있었던 걸로 알려져 있었어요. 자, 칠레와 프랑스, 칠레와 일본에는 여러분 범죄인 인도 조약이 없었대요. 범죄인 인도 조약이 없었기 때문에 니콜라스 세페다를 체포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자, 거기다가 이 칠레 측에 알아봤더니 이 세페다의 아버지가 부자도 그냥 부자가 아니야. 엄청난 부자였던 겁니다. 자, 아빠가요 대기업 휴대전화 회사의 임원인데다가 수개의 부동산을 소유할 정도의 부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칠레에도 뭔가 힘이 가해지지 않았나, 뭔가 압박이 가해지지 않았을까, 이런 소문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니콜라스 용의자의 부친은요 칠레의 라세르나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었고요. 그 대기업 휴대전화 회사 모비스타라는 그 회사의 간부 임원이었대요. 다수의 부동산까지 소유하고 있었어. 그리고 부친은요 이 니콜라스 세페다 자신의 아들을 산티아고의 라스콘덴스라고 불리는 고급 맨션에 살게 했어요. 그러니까 은둔시킨 거지. 자, 칠레 경찰에서는요 프랑스 당국의 연락을 받고 12월 30일 프랑스 세페다의 조사를 실시했어요. 이게 얼마 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여기 자막 보시면 알겠지만은 사건 직후 칠레로 귀국했고 신병 인도 결정 후에도 실질적으로는 자유의 몸이라는 자막이 나와요. 니콜라스는 구속되지 않고 그대로 풀려났어요. 조사한 뒤에. 자, 일본 언론들이 칠레를 막 건너갔어. 그리고 막 그에 대해 조사를 하기 시작했어. 그의 행방을 쫓아갔죠.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도피 행각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밝혀냅니다. 자, 그가 은신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여지는 맨션이에요. 바다가 보이는 휴양지, 고급 맨션에 은신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여졌다고 합니다. 이곳은 관광지인데다가 리조트, 호텔, 별장 등이 있는 곳이에요. 자, 그의 친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의 아버지가 바닷가 근처에 단기 아파트를 계약한 것으로 밝혀졌어요. 아마 그곳이 자신의 아들을 몰래 은둔시키기 위한 곳이 아니었나라는 게 사람들의 의심점인 거죠. 자, 그리고 또 다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바로 이 근처에 이 주차장에서 뭔가 수상한 모습을 발견했다는 주민의 그런 목격담이 밝혀지기 시작한 거예요. 뭐였냐면 이 세페다로 보이는 남자가 그의 자택 주차장에 이 차의 짐칸 있죠. 이 짐칸에 숨어서 어딘가로 가는 듯한 모습이 발각된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직접 본 사람들의 인터뷰를 저와 함께 보실게요. Fue jueves o viernes que estaban subiendo a este niño. Era una camioneta blanca. Camioneta blanca. Sí, esta grande. La ingresa, 若い男が白いピックアップトラックに乗せられた。私はとても不審に思った。なぜかというと、チリは今夏で40度にもなる。そんな時に誰も荷台に入ろうとしない。 여기 보이시죠? 그냥 좌석이 아니라 저 트렁크에 그러니까 들어간 거야. 근데 지금 칠레가 40도가 넘는데 차는 주차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40도 넘는데 거기 누가 타려고 하겠어. 자기는 그 모습을 보고 왜 저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29일에서 30일 사이에 아마 봤다라고 말을 했어요. 이 증언을 해주신 분들의 말을 따르면. 자, 그런데 이 차가 알고 보니까 이 아버지의 차라고 밝혀졌어요. 그리고 그 비치 근처에는 단기 아파트로 옮겨지게 된 거죠. 근데 알고 봤더니 그의 아버지가 이 회사에 3일부터 10일 동안 뭔가 휴가서를 제출한 거야. 내가 3일에서 10일 정도 좀 쉴게 라고 휴가서를 낸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아들을 은신하게 뭔가 몰래 숨기고 도망가게 하고 막 아들과 함께 있었던 것이 아닐까라고 사람들이 의심하기 시작한 거죠. 자, 아버지는 열흘간의 휴가를 냈고 니콜라스 세페다 자신의 아들과 함께 행동한 것으로 보여져요. 그렇게 아들을 태운 아버지는요, 아들의 집에서 500km 정도 떨어진 용의자의 본가가 있는 곳으로 향했어요. 물론 이 본가 근처에서도 이 세페다로 보이는 남성이 목격되었습니다. 함께 보실게요. Entonces me llamó la persona, entonces me llamó la atención que venía un joven que nunca dio la cara, venía con maletas y venía en la camioneta que ustedes piensan que es la persona. Era jueves 29 El sábado fue 31. y viernes 30. 말이 너무 길었어. 자, 보시면 자막에도 보였지만 500km 떨어진 그의 본가에 갔었고, 그리고 차 트렁크에서 나오는 모습을 발견했다고 해요. 근데 그에도 마찬가지로 말하죠. 아까 맨 처음 증언했던 남성분처럼 29일인가 30일을 봤던 것 같아요. 증언이 명확하게 일치해요. 날짜가. 자, 프랑스 정부는요, 2017년 1월 칠레 정부를 상대로 야, 니콜라스 세페다 빨리 인도해 우리나라로 라고 요구를 해요. 그런데 칠레 대법원에서 니콜라스를 체포할 증거가 불충분하잖아. 아니, 안 보낼 거야 하면서 요청을 거절해요. 프랑스 요청을. 칠레 정부는요, 니콜라스 용의자의 부친이 칠레에서 뭔가 좀 힘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도 있었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뭔가 압력이 가해져서 뭔가 보내지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설이 굉장히 압도적이었다고 합니다. 아마 일본 측에 뭔가 압박을 넣어서 칠레 당국이 어쩔 수 없이 움직임을 시작했었던 것으로 보여지기도 해요. 너 우리나라 사람 죽인 건 니네 나라 국민이 우리나라 지금 국민을 지금 죽인 걸로 지금 그렇게 밝혀졌는데, 지금 그런 증거들이 몇 가지 있는데 니네 왜 안 보내? 라고 조금씩 쪼기 시작한 거야. 하지만 인도조약이 없으니까, 범죄자 인도조약이 뭐라고 뭐 강요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칠레도 막 중간에서 미쳐버리겠는 거지. 힘 있는 사람이냐, 뭐 나라 국가냐, 막 국가가 날 쪼고 여기서 쪼고, 막 칠레는 가운데서 미쳐버리는 거죠. 자, 다만 프랑스와 칠레 사이에 범죄인 인도 조약이 없고, 일본 측은 그냥 양국의 선의에 맡길 수밖에 없었던 거야. 아, 어쩔 수 없.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지, 일본 측도. 자, 근데 여러분들 봐봐. 자, 아빠가 수십 개의 부동산을 갖고 있을 정도의 재력가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했지. 아마 이 세페다는 딴 데 안 갔을 거야. 호텔 이런 데 안 갔을 거야. 야, 아빠가 갖고 있는 부동산이 몇 갠데 그 중에 아마 한 군데 있지 않을까? 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지. 그래서 이 아빠는 자신의 아들을 지켜야 되니까 아마 아빠가 그의 아들을 도주시킬 위험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자, 쿠로사키 나루미 씨가 실종되고 몇 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자, 그동안 이제 칠레와 프랑스, 그리고 칠레와 일본, 이 둘 사이에 범죄인 인도 조약이 없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니콜라스 세페다는요, 프랑스 경찰의 국제 수배를 받고도 체포가 안 됐어요. 그쵸? 당연히 프랑스 당국도, 쿠로사키 나루미 씨의 가족도, 일본 정부도 이 상태를 그냥 가만히 없으니까, 인도적이 없으니까 라면서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이 니콜라스 세페다가 프랑스로 이송되도록 계속 촉구했어. 계속 쪼아댔어. 그래서 결국에는 칠레에서 신변 인도 재판이 진행이 됩니다. 그때의 모습이에요. 주머니에 손 척 꽂고 있는 거 봐봐. 이 도련님 새끼, 이 새끼. 나쁜 새끼. 혼나야 돼, 나쁜 새끼. 자, 2020년 3월. 자, 칠레 대법원은요, 니콜라스 용의자의 인도를 인정합니다. 알아서 보낼게요. 라고 한 거야. 자, 쿠로사키 나루미 씨 행방불명에서 거의 한 4년 정도, 3년 반 정도 경과한 2020년 5월. 칠레 최고 재판소에서 니콜라스 세페다의 프랑스 인도가 결정됩니다. 자, 근데 당시에 코로나 때문에 언제 이송되냐, 또 이 문제도 있었어.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확실히 결정되지 않았던 거야. 그래서 신병 인도 결정 후에도 실질적으로 자유의 몸이 됐다라는 이런 뉴스가 나오게 된 거죠.
자, 보고서를 검증한 칠레 대법원은요, 2020년 5월 18일 충분한 증거가 있어요 라면서 세페다를 프랑스에 인도하기로 결정했고, 2020년 7월 23일 니콜라스 세페다 용의자는요, 니냐 델 마르의 집에서 샌디에고로 옮겨져서 7월 25일 프랑스 수사당국에로 넘겨졌습니다. 그리고 민간 항공기에 프랑스로 이송되었죠. 그는 프랑스 경찰 구치 시설에 억류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에도 너무너무 어이가 없었던 게 뭐라고 했냐? 나는 어떤 나쁜 짓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루미에 대해서는 당국이 그녀를 찾기를 제발 모두가 바라고 있어요. 라면서 재판에 출두했을 때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말해.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대. 폭력은 범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 재판이 진행되고 너무나 많은 언론들이 그를 집중하니까 뭐라 했는지 알아? 나중에는 이런 말도 안 해. 나 아무 짓도 안 했어라는 말도 안 해. 뭐라고 했냐? 변호사의 조언으로 사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아무 말 할 수 없어. 변호사가 말하지 말래. 미안. 이렇게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의 변호사와 재판 중에 한 모습인데, 이게 봐봐, 이게 칠레에서 있을 때 것 같은데, 이거 봐. 이 약간 미소 보여요? 미소? 은근한 미소? 뭔가 웃음을 참고 있는 듯한 이런 비열한 이런 느낌. 자, 그는 결국 2020년 7월 프랑스로 이송됐습니다. 현지 레스트 레퓨블리컨즈는요, 1월 7일 세페다의 정신감정 결과를 이렇게 보고해요. 그는 나르시스트이고 남봉꾼이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너무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그는 충동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아니므로 형사 책임 능력에 문제가 없다. 라고 밝혔습니다. 지 잘난 맛에 사는 새끼야. 그리고 그가 뭔가 우발적으로 뭔가 할 성격은 아니고, 그가 뭔가 정신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심신미약으로 뭔가 범죄를 저질렀을 당시에 뭔가 그런 법적 책임을 물 만한 그런 심신미약 상태는 전혀 아니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지. 아니, 왜냐면 자기가 너무 잘난 맛으로 사는 사람인데. 맞잖아. 자, 프랑스 검찰은요, 연애 감정의 갈등 때문에 이 세페다가 쿠로사키 씨를 살해했다고 보고 있었고, 공판에 굉장히 자신감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프랑스와 칠레 간의 협약이 없어서 향후 수사 진전에는 조금 뭔가 문제가 있을까 말까 좀 불안하기도 했지만, 인터폴까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상황이나 사건 등이 점차 드러나기 시작했죠. 자, 그는 이송됩니다. 이송되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2020년 7월 프랑스로 이송된 니콜라스 용의자는 아마 그 수사를 하려면 수개월 정도 조사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예정되었다고 해요. 당시 2020년도였으니까. 자, 그리고 2021년도에 공판이 시작될 전망이라는 겁니다. 자, 니콜라스 세페다 용의자는요, 현재 프랑스 무장송 법원에 억류되어서 밤낮으로 조사를 받고 있었다고 해요. 자, 프랑스 당국은요, 본격적으로 쿠로사키 나루미 씨의 실종 사건을 수사하기 시작합니다. 프랑스 당국은 이제 제2단계 수사의 시작입니다. 새로운 전개가 있을지도 몰라요. 라면서 수사에 굉장한 의욕을 보였다고 합니다. 증거가 산더미처럼 있어요. 라면서 프랑스 법원은 3심제로 파기한 대법원까지 가면 아마 56년 정도 나오지 않을까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 3일날 프랑스 현지 검찰 회견이 있어가지고 제가 갖고 왔어요. 보실게요. La personnalité envahissante et inquiétante de son ancien petit ami d'origine chilienne, c'est que les éléments que nous avons en tout cas en notre possession sont suffisamment importants pour que ce soit du chef d'assassinat. 자, 법원에서도 그가 집착적인 모습 이런 것들을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약간 그런 증거들도 있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진짜 그 4년의 긴 기간 동안 이 새끼는 놀고 먹고 처먹고 얼마나 편하게 지냈을 거야. 아빠 돈 많은 아빠 밑에서. 아주 큰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죠? 자, 동부 프랑스 장송에 유학하고 있던 크로사키 씨, 그의 실종된 사건으로
그 프랑스 검찰로 20일 날 살인 혐의로 기소가 된 그녀의 전 교제 상대였던 니콜라스 세페다. 당시 나이 30살이었다고 해요. 자, 대한 공판이 3월 말부터 부장송 법원에서 프랑스 언론이 전했습니다. 자, 이제 일어날 거다. 조사할 거다. 이제 뭔가 증거가 있다. 새로운 전개가 될 거다. 라면서. 자, 피고는요, 배심죄 중재 법원에서 재판을 2021년 3월 28일에 배심원을 선정한 뒤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어요. 그리고 다음 날이 29일부터 심리를 시작하고 그 심리가 몇 주 동안 지속될 예정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얼마 일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야, 여러분들. 2021년 3월 얼마, 5월 얼마. 자, 검찰은 연애 감정 싸움에서 피고가 쿠로사키 씨를 살해했다. 너무 집착스러웠다. 모든 사람이 그의 문제를 알고 있었다. 라면서 1월에 수사를 담당하는 예심 판사에게 기소하도록 요청했는데 예심 판사가 2월에 기소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자, 피고는 아니요, 전 잘못한 거 없는데 내가 왜 기소가 돼야 돼요? 라면서 이의를 제기했지만 5월에 기각됐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그녀의 가족들과 혹시 쿠로사키 씨가 발견되지 않았을까? 현재 좀 진행되고 있는 그런 뉴스들을 제가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현재도 쿠로사키 나루미 씨는요, 행방불명 상태입니다. 실종된 상태예요. 시신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건에 이런 것들이 난항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이 수사에 굉장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사당국 또한 대규모 수색을 실시했지만 시체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댓글에 보면은 막 이래, 아우 야, 시체가 발견되지 않은 게 더 소름 끼쳐, 막 이런 댓글들이 있더라고요. 자, 쿠로사키 나루미 씨의 가족은요, 제발 우리 나루미의 시체를 유기했다면 유기 장소만이라도 제발 알려줘요. 라면서 이 니콜라스 세페드 용의자에게 호소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니콜라스는 일관되게 살해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요. 나 안 죽였다니까. 라면서 말이죠. 자, 어머니는 피해자의 인도를 요구하는 재판에 서한을 보냈다고도 합니다. 자, 니콜라스에게 프랑스에서 제발 수사 좀 받게 해주세요 라면서 진짜 계속 이렇게 서한을 보냈다고 해요. 또한 여동생 2명도 언니를 만날 수 없는, 갑자기 언니가 어떻게 뭐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알 수 없는 이 상황에 대해 굉장히 괴로움을 담은 그런 서한들을 칠레에 계속 보내기도 했었다고 해요. 근데 당시 아버지는 안 나오셨다고 해요, 재판에. 물론 아버지도 있다고는 알고 있는데 제가 거의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아마도 그 모녀 가정에서 자란 걸로 보여요. 자, 그녀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어요. 물론 살아있을 가능성도 제로는 아니겠지만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살아있을 가능성은 낮다라고 프랑스 경찰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쿠로사키 나루미 씨의 방에서는 혈흔이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 목이 졸렸거나 교살당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진다고 합니다. 또한 시신이 4년이 지나도록 발견되지 않은 것은 물이 굉장히 불어난 강물에 떠내려 갔을 수도 있다라고도 추측하고 있다고 하네요. 아, 너무 억울할 것 같아. 쿠로사키 나루미 씨의 가족의 심정을 생각하면 진짜 빨리 한시라도 이 사건이 해결돼가지고 프랑스 법률로 정당한 재판으로 처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내가 진짜 부모님이라고 생각하면 심장 찢길 것 같아. 우리 딸이 지금 어디서 썩고 있을지, 우리 딸의 시체가 불어가지고 다 물에 녹아가지고 썩어서 사라졌을지, 막 죽어서도 편하게 죽지 못했을 자신의 딸을 생각하면 얼마나 그 부모님들의 가슴이 아플까요, 그렇죠? 하루빨리 이 나루미 씨의 사건이 정말 정정당당하게 재판을 받고 그의 딸은 엄벌에 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녀가 살아있기를 바라지만 좀 어렵겠죠. 아무튼 K장의 6주년 컨텐츠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6년 동안 끊임없이 사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응원해주시고 지켜봐주세요. 더욱더 많은 다양한 컨텐츠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저는 또 다른 사건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